테크노밸리에 대한 그 질의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그 도시주택실, 그다음 도시개발국, GH 행감 과정에서 이 규제와 합리화와 함께 앞으로의 경기도의 첨단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걸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서 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테크노밸리가 그 단순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여겨질 것이 아니라 향후 경기도의 이 공공주도의 첨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또 새로운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미래 도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증 단지로서 확대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감 중에 하루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플랫폼 시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그 플랫폼 시티가 어쩌면 경기도만의 지금까지의 그 주택 공급의 중심이었던 그 사업들이 주택을 넘어서 가지고 산업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까지 포함하는 전 단언컨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10년 동안 또는 30년 이후에 이 경기도 도시 분야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이 첨단 산업의 거점을 어떻게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판교 성공의 원인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2002년도에 그 손학규 지사가 일기 신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원이다. 이걸 넘어서기 위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안랩, 넥슨, NC소프트와 같은 국내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2014년도 남경필 지사는 그러한 앵커 기업의 집적지를 넘어서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2018년 이재명 지사는 이 테크노밸리 안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교통망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 공공 기숙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김동연 지사는 판교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첨단 산업의 거점을 넘어서 가지고 글로벌 세계적인 허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 기술의 실증 단지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국제적인 관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판교 테크노밸리는 저는 이 경기도 이 도시 분야에서의 굉장히 주요한 성과고 앞으로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얼마나 의미 있는 첨단 산업의 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이 경기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택 실장입니다. 네, 사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여전히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어떤 그런 사업 행위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민간 지식산업센터들이 현재 공실 상태로 남아 있고 시장에서 많은 이 공실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또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이 공공에서 주도했던 이 첨단 산업 이 거점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공 첨단 산업 거점이 성공할 수 있는 이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게 베드타운 돼 있고 그래서 직주 근접 원칙에 의한 그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같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특히 강조하시는 지금 수도권에 입지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나 그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이런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 계획, 뭐 도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일단 그런 비전이라든지 권역별로 방향을 제시를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더 나가서 현재 동서 북권 SOC 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북부권에 있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활용한 그 공여지에 할 때 이런 첨단 산업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더 나가서 직주가 아니고 락에다가 학까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좀 하는 복합 개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도가 공공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 모델이 이 시장에서도 또 첨단 산업에서도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공간을 공급하는 좋은 공간 또는 좋은 장소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민간 기업과 R&D 기관 그리고 우수한 인재 그리고 혁신적인 자본을 결합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저는 그 도시주택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대개발 구상이라든지 여러 또 경기도 종합개발과 같은 경기도만의 그 계획 안에 또 사업 안에 이 클러스터 이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되고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사실 향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 AI 등등의 이 첨단 기술들이 이 테크노밸리 안에서 실증 단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우분시티와 같은 도요타의 기업 도시는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과 최첨단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실증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테크노밸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도시개발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기도의 첨단 산업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는 그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그리고 또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경기도가 이렇게 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가 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또 장점은 그 클러스터화해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집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그 거기에 그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거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 상업시설이라든지 같이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좀 이렇게 그 훨씬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예결위 활동 중이라서 며칠 전에 AI 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 AI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나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CPU, 그 GPU라든지 그런 거에 투자가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AI 국도 당연히 그 테크노밸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올해 함께 그 사업도 추진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처럼 이 AI 국가 같은 경기도의 조직들과 AI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에 더 많은 그 경험, 그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그 도시개발국에서 더 열어놓고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지 않아도 그 하남 교산지구에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그 AI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자에 대한 공모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테크노밸리를 활용해서 그 기반 산업을 이렇게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았던 거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시설과 그 설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3기 신도시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면은 아마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연구소에서도 이 곳으로 테크노밸리로 함께 하는 데에 더 강한 그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산학연이 같이 그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GH 사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운영을 GH에서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도시를 만들고 그거를 지방 기초단체한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테크노밸리를 운영, 유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GH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우선은 그 중앙 정부의 LH도 있지만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만큼은 이쪽 각종 그 산업시설을 직접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그리고 GH가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 GH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내에 보면 경제과학 그 진흥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산하기관들이 모두 협업을 해서 그 벤처 스타트업도 육성을 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또 우수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것이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각 거점별로 어떻게 보면은 뭐 동부와 서부와 같은 곳에서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대표 산업, 대표 기업들이 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경기도의 각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그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